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정희성 시인의 어른 강을 건너며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예전에는 강이 이렇게 꽁꽁 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강이 어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드네요. 여기는 안동에 있는 고산정 앞에 강인데요. 강이 어렸을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아, 얼음을 꺼서 물을 마셔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잡입니다. 자, 아이들아, 얼음 꺼서 물을 마셔라. 끄다는 말은 깨라는 뜻입니다. 얼음을 깨어서 물을 마시라.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시인의 다짐. 정희성, 어른 강을 건너며 해설. 희망이 보이지 않은 시절, 시인이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강에도 얼음 아래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강이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물에서 물고기들 헤엄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물이 땅을 녹이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임을 깨달았습니다. 얼음처럼 답답한 현실이라도 그냥 있으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얼음을 깨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얼음 아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얼음을 깨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종길의 바다에서 도정환의 담쟁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얼어붙은 강물로 표현된 억압적 정치 현실 속에서 얼은 강물이 녹아 물이 되어 자연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민중이 서서히 생명력을 회복하고 억압적 현실을 극복하는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기대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형상화라는 말이 문학작품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형상화는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이 의지 같은 것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기 같은 건 드러나지 않죠.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형상화입니다. 얼음, 강, 물, 풀잎 같은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아들이라는 아이들이죠. 청자를 설정하여 억압적 정치 현실을 극복한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작가의 바람이 드러나 있습니다. 작품 읽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상하기입니다. 얼음을 깬다. 얼음. 얼음은 깨면 어디 됩니까? 녹아서 물이 되죠. 자, 얼음을 깨면 녹아서 물이 됩니다. 자, 요 얼음은 비생명성을 뜻합니다. 생명력이지 못하다. 이런 것은 이 비생명성은 바로 암울하고 부정적 현실을 뜻합니다. 깨면은 그 얼음을 깬다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물이 된다. 물은 우리 물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자, 이거는 물이 많다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억제가 나온 것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자, 억압적 현실, 이 시에서 억제가 나온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부정적 의미고 억압적 현실입니다. 강에는 얼음물, 이것도 부정적 의미죠. 깰수록 청정한, 깰수록 청정하다. 이거는 깨는 것은 그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잖아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청청하다죠. 소리가 맑고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리가 난다. 자,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이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소리잖아요. 생명력을 가진 물소리. 청청한 소리. 이거는 한 줄에서도, 여기 옆에서도 길이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줄을 바꾸어 쓰는 것을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이 행간걸침으로 이 소리의 시적 의미, 아주 맑고 깨끗한 것이다, 생명력이다, 이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청한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네요. 얼은 물을 깨는 행위입니다.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강이여 보는 건 돈어법이죠. 강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이니까 중요한 곳이죠. 자, 여기 보면 여하고 호소하는 의미 조사 이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강이여 하고 간절한 화자의 기대감 정서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포갑의 상황이잖아요. 포갑의 폭력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고, 그래서 남몰래 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온다. 너무나 지금 복제하에 있어서 우리가 소리 내지 않고 그것을 이루었나. 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물이 생명의 소리, 생명을 이루었나. 소리는 결국은 뭡니까? 땅과 풀잎을 바꾸는 존재죠. 소리가 있으니까 땅에서 생명력이 자라고 또 풀이 나잖아요. 자, 여기 보면 또 이루었나, 없나, 의문형 의미를 쓰고 있죠. 의문형 의미 나의 사용으로 놀라움, 감탄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시에 쓰이는 모든 표현은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녹아 소리를 이루는 강물입니다.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이 강은 물소리가 있는 곳, 물소리는 생명의 공간이죠. 물소리는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소리인데요. 바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소리입니다. 겨울에 죽은 땅, 이건 부정적 의미시라 했죠. 억새갈로. 죽은 땅의 목청을 두고, 죽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죽은 땅의 목청을 두고는 바로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겨울에 죽은 땅은 가혹한 현실 부정적 상황이지만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물소리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린 아이들아, 여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네요. 어린 아이들 되잖아요. 아이들은 미래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여러분 또 말을 건네는 방식, 아이들아 내 말 좀 들어주렴 이래 되잖아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자도 참여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불렀으니까 돈어법이죠.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온다. 자, 이 물이 땅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풀잎에도 운다. 풀잎은 민중입니다. 풀잎에도 운다는 것은 풀잎에도 생명을 준다. 이것도 청각적인 것이죠. 이거는 위임법도 활용했습니다. 풀잎에도 운다니까요. 위임법을 활용하여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했습니다. 얼은 물이 녹아 회복되는 자연의 생명력입니다. 얼음을 깬다. 얼음을 꺼서 물을 마신다. 얼음을 깨고 그 얼음을 꺼서는 깨었습니다. 깨어서 물을 마신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행위를 얼음을 깬다, 얼음을 꺼서 물을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결국 뭡니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그런 현실 극복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죠. 개인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연대감, 유대감. 앞에서 정호승 시인의 뭡니까? 담쟁이를 소개했는데요. 어, 정호승 시인이 아니고, 뭡니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담쟁이 시가 바로 연대감, 유대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강은 부정적 현실을 녹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이 되면은 부정적 현실을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미래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그런 힘이 되면은, 원천이 되면은,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이거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상태죠. 화자가 바라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로 끝났습니다. 이 아이들아,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아이들을 부르는 표현과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호소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번호법, 도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음 물을 깨며 강물이 흐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율격이 드러나는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의지적이죠. 어려운 강을 우리가 건너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망적이고 현실의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적이고 또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입니다. 주제는 부정적 현실의 극복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고요. 특징입니다. 구절, 얼음을 깬다의 반복으로 배련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아이들이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물을 의인화하여 땅과 풀잎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드러냅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물소리, 울음소리도 드러나죠. 의인법을 활용하여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소망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조사 이어와 의미 나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소망 기대감도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그죠?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 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